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 도대체 내 연봉을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 거야? 다들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드립니다. 만약 회사의 이익이 2억을 넘는 수준이시라면 그냥 1억 2천만 원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6년도 법인세율 개정까지 반영된 따끈따끈한 대표님들의 최저급여 수준을 정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월급을 너무 적게 가져가시는 건 잠재적인 세금의 폭탄을 차근차근 키우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쨌든 대표님께서 급여를 적게 가져가고 계신다는 건 법인에는 이익이 그만큼 더 쌓여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쌓여진 이익의 누적체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일단 이 이익잉여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배당이겠죠.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출금을 할 때는 큰 종합소득세율과 큰 건보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를 안 가져가고 배당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그렇게 올바르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끔 대표님들 중에 회계사님, 저는 외부의 회사를 매각할 생각도 없고 법인에 있는 돈을 안 빼가고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이익잉여금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분들한테 상속이나 증여할 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상 순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두 개를 가중평균해서 가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잉여금은 순자산을 구성하는 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너무 큰 상태라면 상속세 증여세법상 주식가치가 매우 커지게 되고, 이 외에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 상속세 증여세를 내기 위해 자녀분들께서 받으신 주식을 팔아야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는 다른 자산의 경매공매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퇴직금이에요. 저희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대표님들께서 받아가시는 급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화할 때 가장 절세 효과가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급여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 이러한 퇴직금도 당연히 낮게 측정이 되고, 퇴직금 또한 설정이 되는 시점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 급여로서의 비용 처리도 적게 되고 퇴직급여도 적게 되고, 대표님들은 받아가시는 퇴직금도 적고 그때 소득세 절세 효과도 작다 보니까 더 손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반짝 급여를 올려서 퇴직금 싹 올리고 가져오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국세청은 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하셨다가 세무조사가 나오셨다면 국세청 직원분들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이때 이 급여에 대해 갑자기 올리신 거는 퇴직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닌가요? 이때 소명하지 못한다면 급여와 퇴직급여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는 대표님들께서도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오시는데 이 목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국세청에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오랜 기간 동안 받았다면 저는 이 급여를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급여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그 자금 소명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마음속 한켠에서 반론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회계사님, 그럼 저 연봉 5억 가져가도 되겠네. 여기서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인세법, 국세청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완비를 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종업계, 유사한 규모, 유사한 직급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임원들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급여를 가져가시는 것은 개인 소득세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월 1,000만 원, 1억 2천 정도입니다. 그래, 그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간략화해서 계산된 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리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1억이라는 급여를 법인에서 받아왔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과 4대 보험 납부율과 이 1억이 법인에서 경비 처리가 되었을 때 줄어드는 법인세, 이 두 개의 효과가 같아지는 시점이 사실 급여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표는 그 최저점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먼저 법인의 이익 2억을 말씀을 드린데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법인세는 2억 이하의 구간에서는 1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1%의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고 순이익 기준으로 2억부터 200억까지는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2억에서 200억 사이 구간에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된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케이스를 3개로 나눠서 구분을 해놓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3개에 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은 1억 2천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고 있는 세율이 22%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때 법인세 2억에서 200억 구간의 22%와 어느 정도 유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대표님들 중에는 개인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계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이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법인에서 받아오는 급여와 이 임대소득 3천만 원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 소득이 없을 때는 1억 2천 정도겠지만 다른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있다면 급여로 받아야 되는 최적 수준은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세금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법인의 근로자로 재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원천에서 나온 소득이 연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월액보험료라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알아보았고 당장 내일부터 나는 1,000만 원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아쉽지만 한 가지 더 챙겨야 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임원의 보수, 임원의 급여는 반드시 특정한 절차를 지켜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정관에 기재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사실상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는 것에 위임을 해서 임원 보수 한도 총액을 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는 법인에 있는 모든 임원의 1년 동안의 모든 급여 총액의 한도입니다. A 이사한테 5억, B 이사한테 3억 이런 식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주고 그 세부 이사별 급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의 돈을 가져가시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서는 횡령의 이슈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이 3가지 절차 중에 하나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여와 관련되어 이 3가지 절차가 없다면 법인세에서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가 낮은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적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 그 최적점은 법인의 이익이 2억을 넘는 수준이라면 1억 2천 정도다. 세 번째, 이렇게 금액을 정했다고 해도 적절한 절차를 구비를 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법인카드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까지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